대성마이맥 불꽃남자 NK의 과학 콘서트입니다. 주제는 예비 고1에게 외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3월에 반드시 후회한다. 부모님이 귓가에 던지시는 말씀하고 똑같지, 그지? 근데 부모님 말씀치고 잘못된 말씀이 없어요. 지금 안 하면 3월에 후회하게 되는 게 맞아.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중등과학, 통합과학, 화학, 대치동, 최상위권, 과학선행.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 예비 고1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나 수능 과목이 통합과학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봐봅시다. 쌤의 여러 가지 경력을 믿고 공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쌤을 믿어. 쌤이 너희들 같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친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대치동에서 봐왔겠어요. 그리고 쌤이 인간 경력도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나 온라인상에서도 그 친구들과 소통을 했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뻔해. 뭐가 뻔하냐? 매년 벌어지는 고민.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공과 실패담. 여러 가지들은 다 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하고 같이 이런 게 문제가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우리에게 실패 따위는 없을 거야. 이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중등과학, 통합과학. 얘들아, 이게 너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말이야. 이런 친구들 많거든. 중학교 때 과학 시험 때만 외우면 별거 없었는데 웬만하면 다 맞았어요. 통합과학도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등과학은 중등과학이고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때 하는데 수능 과목이야, 얘들아. 그러면 수능 과목이 너희가 그냥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며칠 전부터 그냥 적당히 외우고 풀어가지고 100점이 나올 거면 우리나라에 수능 보면 통합과학은 100점이 한 50%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지. 개정 통합과학은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1이 1학기 때, 2가 2학기 때 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 통합과학 1은 크게 대단원 3가지로 돼 있는데 1단원이 뉴야. 하지만 인트로 정도에 불과해.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메인은 대단원 2와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루고 있는 세부 내용을 쌤이 써놨는데 사실 중학교 때 한 거는 거의 없어요. 빅뱅에 대해서도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도 거의 한 바가 없고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은 더더욱 원소에 대해 조금 배우기는 했으나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안 배웠죠. 이거는 중등과학도 개정이 되면서 중등과학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 일단 너희는 안 배웠어.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도 그닥 배운 게 없죠. 지각,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거야. 광물이라는 거를. 하지만 그 구조와 규칙성에 대해서는 본 게 없으며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도 거의 본 게 없죠. 물질의 전기적 성질은 원래 신소재라는 단원에서 일부가 삭제되고 전기적 성질만 남은 건데 요거는 물리 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중학교 때 본 적이 없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정도는 중학교 때 조금 나옵니다. 직권, 기권, 수권. 하지만 상호작용이나 직권의 변화, 판구조론이 중학교 때 아주 간단히 나오나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판구조론은 고난도 파트입니다. 통합과학 전체 매우 어려워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중학교 때도 일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물리 1이 과거 교과 개정되기 전에 물리 1 현재 이제 일반 선택 과목 물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운동과 충돌은 중학교 때 한 적이 없죠.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것도 세세하게는 배운 게 없고 물질 대사와 효소도 효소 이름 정도 들어본?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 이건 유전이야. 쌤, 중3 때 유전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거는 생명과학 과거 개정전의 생명과학 1의 유전입니다. 이 유전은 개정전의 생명과학 2의 유전이야. 완전히 결이 다르다. 결국은 배운 거 거의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자, 통합과학 2. 요렇게 돼 있어. 대단원 3가 아우트로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 내용이 없고 대단원 1, 2가 메인 내용인데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생물의 진화,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그닥 생물 다양성 얘기는 중학교 때 조금 나옵니다. 화학변화,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중학교 때 아예 안 다루죠. 그래서 통합과학 전체에서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반응이 슈퍼 고난도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요거는 중학교 때 조금 나와.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돼서 들어오는 거고 생태계의 구성과 평형,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이런 것들도 거의 배운 게 없습니다.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 당연한 거고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단원이 수송이 빠지면서 생산만 남는데 요거는 중학교 때 아주 간단히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거를 통합과학에서는 매우 자세히 배우며 이 역시 통합과학 전체의 고난도 파트란 얘기죠. 에너지 전환과 효율, 신재생 에너지도 그닥 중학교 때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겁주려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의 중등과학과 고등과학, 고1 때 하는 내신 과목이자 수능 과목인 통합과학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완전히 다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급이 다르다니까. 이거는 급이 다른 거야. 초등과 중등이 급이 다르듯 중등과 통합과학은 완전히 급이 다르며 너희는 이 과목으로 내신을 하고 수능까지 봐야 합니다. 정말 잘 배워야 된다고요. 물, 화, 생, 지로부터 핵심 내용을 묶어 구성된 거고 너희의 고1 내신 과목이자 수능 과목이거든.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최상위권이라는 단어가 꿈은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최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쌤하고 같이 하면 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과목보다 과학이 최상위권이 되기가 좀 더 쉬운 건 맞아. 왜? 통합과학은 모두가 거의 출발 라인 자체가 비슷해. 왜냐하면 네 과목을 모두 골고루 선행을 하고 다 잘하는 친구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는 노력을 하면 과학에 있어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당장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미 겨울이잖아. 너희 3월 되면 당장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 통합과학은 내신에서도 4단이에요. 4단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4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에서. 수업이 4시간 있어. 수학이나 영어도 4단이야. 메인 과목이라고. 통합과학이. 고1 내신의 핵심 과목이자 만약에 우리가 1, 2학년 내신을 놓치면 현역 친구들의 가장 메리트 있는 수시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하기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매우 중요한 거지. 엔드, 대입을 결정짓는 수능 과목이란 말이야, 이제. 너희는 선택이 없이 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빼고서는 고등학교 과학을 생각할 수 없는 거지. 두 번째, 수능 과목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 맞아. 왜냐하면 이전에는 통합과학을 단순히 고1 때 하는 내신 과목으로 했었어.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중에 이과는 2과목을 수능을 봤지. 대부분. 근데 개편안은 이런 것들이 모두 내신 과목으로 변하고 교과의 변화도 있지만 이제는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어.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물화생지에 각각 2과목씩이 있는 거야. 이제는 이 과목들이 내신이야. 그리고 수능이 통합과학이라고요. 문과 공부를 하건 대학에 가서 이과 공부를 하건 대학을 어떤 과를 가건 무조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과학의 시대가 된 거지. 통합과학의 위상 자체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제대로 못하면 힘든 거야. 2025년 고1 너희 때부터야. 과학탐구 영역 수능 과목은 그냥 통합과학 온리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말 잘 배워야 돼요. 통합과학. 불꽃남자 NK의 일갈입니다. 잘 배워야 된다. 자, 겨울방학 길죠. 길어요. 뭐 아직도 1월, 2월 2달은 남았네. 근데 길잖아. 춥잖아. 어이 추워하다 보면 가. 그러면 3월이야.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어이구 친구들하고 뭐야 하다 보면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제 너희들의 등수가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멘붕이 오는 시기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요. 모든 성적이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방학이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과학탐구 영역에서 당장 해라. 멋있지? 개념 공부. 무조건 개념 공부부터 해야지. 개념이 안 되는 문제풀이는 의의가 없어요. 개념 공부 없는 문제풀이는 모래성이야. 사상 누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개념의 중요성은 지나침이 없어. 겨울방학은 과학탐구는 개념의 계절이야. 개념 이해 없는 문풀은 모래성입니다. 사상 누각이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과학탐구 영역의 개념 완성의 계절인 거야.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3월에 후회하죠.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너희가 통합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그 전에 하나도 안 하다가 양 엄청 많거든. 더군다나 물화생지 섞여 있거든. 이건 미치는 거지. 3월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반드시 제대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고1 내신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쌤의 개념 in your face, 쌤의 시그너처인 인유패 강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과학 1, 2 개념 그리고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만든 손필기 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미 쌤이 대치동 현장을 직접 촬영을 해서 거의 절반 정도 이미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과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방학 동안 어떤 게 핵심 내용이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지 같이 정리하고 싶다면 개념 인유패를 들으면 됩니다. 자, 과학탐구 영역의 선행 순서는 어떠냐? 쌤이 대치동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거나 이거는 조금 빠른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고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기준이 되겠죠. 자, 겨울방학 예비 고1은 일단은 통합과학 먼저 해. 그거는 맞아. 왜냐하면 통합과학 당장 고1에 해야 되거든. 내신 때. 그리고 이제는 수능 과목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통합과학 먼저. 예비 고1 겨울방학에 반드시 개념 완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두권에 상위권에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수능 과목이 아니고 너희들이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2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일단 지금 이쪽 동네에 나와 있는 고2의 커리큘럼을 보면 2학년 1학기에 일반 선택 과목인 물화생지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서 이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를 2학년 1학기에 집중이수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화생지 일반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된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1 여름, 고2 올라가는 예비 고2 겨울방학 지나면 바로 2학년 1학기에 몰아서 공부하고 땡이야. 근데 내신 5등급제이기 때문에 뭐가 되건 거기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대개 물화생지 중에 자기가 수강 예정인 과목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계정화, in your face를 오픈을 해놓은 겁니다. 쌤 생각에는 쌤의 가장 메인 과목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이제 대치동 원장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셔. 이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대학에 갈 때 이과 공부를 해서 이과 쪽 계열로 간단 말이야. 공대다, 자연과학부다, 아니면 의치학한 계열이다. 어느 계열이건 대학에서 일반화학을 갖다가 수강 안 하는 곳은 없거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의대에 가더라도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학을 다 하니까 결론은 자연과학부도 당연히 일반화학이 메인 과목이 되고 1학년 때 대학에 가면 공대에서도 일반 물리학, 일반화학은 하거든. 일반화학은. 결론은 화학이 가장 어느 계열을 가더라도 공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인 거는 확실해. 이제 물론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을 예비 고1 겨울방학부터 선행하는 이제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지. 이거는 물론 여력이 남을 시입니다. 결국은 예비 고1 겨울방학부터 예비 고2 겨울방학까지 최소 고2 내신의 일반 선택 과목은 개념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통합과학이 맞고 거기에 이제 너희가 계획을 세워야지. 언제 할 거냐? 이번 겨울에 하는 김에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여름방학에 할 거냐? 아니다. 까짓거 나는 1학년 땐 통합과학에 올인하고 고2 올라갈 때 그때 겨울방학에 할 거냐? 근데 고2 겨울방학에 하기에는 문제가 뭐야? 2학년 1학기에 딱 공부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수기 때문에 양이 많아. 부담이 되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를 선택해야지. 쌤 생각에는 1학년 때 미리 개념 완성 해놓는 게 맞습니다. 이과 쪽으로 공부할 친구들은. 물론 문과 쪽으로 공부할 친구들은 통합과학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그러면 문과 계열의 과목들을 선택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죠. 지금 여력이 부족하면 여름방학에 집중 완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연간 학습 플랜은 어떠냐? 과연 공부 꽤나 한다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과학 공부를 시기별로 하고 있냐? 한번 보자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일단 개념을 정리해야지. 그리고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이해는 했는데 외우질 않아. 그러면 못 풀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까지. 그게 실전 정리지. 그 다음에는 뭐야? 내신은 교과서 구석구석, 참고서, 프린트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그런 것까지 봐야지.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당연히 자기 학교 기출. 그 다음에 그에 응용될 수 있는 심화된 평가원 기출 경향까지 완벽하게 파악이 돼야지. 심화 유형 정리, 고난이도 문제풀이. 왜냐하면 이게 돼야 1등급 갈 거 아니야? 100점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까지지.
너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쌤, 10% 안에만 들면 되는데 꼭 100점을 위해 가야 돼요? 아니지. 그 정확하게 뭐더라? 사자가 쥐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며. 얘들아, 100점을 위해 노력을 해야 10% 안에 자연스레 들어가는 거지. 나는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한 9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원래 공부라는 건 그런 거야. 언제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100점을 위해 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레 너희들에게 1등급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내신 직전에는 마무리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대치동에서는 직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학원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쌤이 인강에서도 커리를 세워놨단 말이야. 인유팩. 반드시 출제되는, 쌤이 인유팩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거든. 얘들아, 이거 시험에 100% 나와. 얘들아, 이건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나온 학교도 있지만 그닥 나올 확률이 떨어지긴 해. 이런 게 공부야. 그래야 너희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를 알 수 있잖아. 물론 이 세상에 덜 중요한 건 없어.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기준, 스탠다드를 세워줄 수 있지. 그게 인유패입니다. 그리고 쌤이 실전 인유페이스, 유형별 개념 정리와 빈출 문제풀이를 같이 나가는 내신 기출 변형, 다양한 그런 유형, 문항의 개념 실전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전 유형 인유패가 오픈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파트는 핵심 테마 로고샷으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비상의 완자, 그 다음에 미래인의 1등급 만들기, 그도 쌤이 이런 교재를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 난이도별로 문항 적용까지 단계적으로 너희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쌤과 함께하면 충분히 1등급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시그너처 인유패, 그 다음에 완자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인유패, 학기 중에 실전 인유패, 그 다음에 대개 이제 핵심 테마 로그샷 같은 경우는 1학기 킬러, 고난도 단원 이런 거부터 완자나 1등급 만들기는 완자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하거나 또는 이제 학기 중에 대개 진행을 하고 1등급 만들기는 1학기 들어왔을 때 문풀 위주로 많이들 진행을 하죠. 쌤은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 있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 쌤이 솔루션을 미리 알아서 줄게. 너희 고민하는 거 이런 거잖아. 고민만 하다 보니 시험 전날이에요. 나 진짜 이거 쌤 다 풀라고 그랬는데 못 풀었어요. 시작을 못 했어요. 뻔하거든. 그거는 현실 도피야. 하는 거야 일단. 계획을 짜고 하는 거야. 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요. 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을 도피하려는 변명이야. 부딪히고 하고 하다 보면 무조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한 친구보다 내가 했는데 못하겠니? 결국 이거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뭐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저거 먼저 해야 되나? 이걸 외워야 되나? 이건 외우지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때 해 일단. 효율성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체득이 되는 거고, 쌤 같은 전문가가 예를 들어 인강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공부를 하질 않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따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일단 하는 겁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까먹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쌤도 까먹어. 그럼 쌤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야, 쌤이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났으며, 그거는 쌤은 그냥 자연스레 몸에 체득이 돼서 안 까먹는 거지. 너희야 일을 처음 하면 까먹는 게 맞아. 그러면
하루에 공부가 끝날 때 항상 그날 뭘 했는지를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봐. 쌤이 강의할 때 쓰는 마인드 매핑 기법을 쓰던지, 아, 오늘 내가 과학에서 어느 단원을 했는데, 맞아, 이런 내용을 했어. 근데 거기에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 요런 거를 자기 전에 책상 앞에서건 누워서건 좋아. 한번 떠올리며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숏텀이 롱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거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나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는 생지가 싫어요. 얘들아, 물화라고 안 외우는 게 아니야. 물화도 외워야 돼요. 생지도 외우는 거지만 물화도 외우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선 이해한 다음에 외울 건 외워야지. 물리의 공식 안 외우고 풀 수 있어? 맞잖아. 화학에 너희가 주기율표 안 외우고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외울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외우는 게 싫죠. 외우는 게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 이해하고 자꾸 암기하는 습관을 길러. 뭐 쌤의 수업할 때 나오는 기적의 암기법처럼 쌤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잖아. 어디에? 지각의 구성물질에 뭐가 나왔어? 가미가크 석장데스다. 이거를 너희가 안다면 얼마나 쉽게 가겠니? 가미가크 석장데스. 규산형 광물의 종류. 이게 쌤이 뭐라 그랬어? 누구냐 넌 1탄이라고 그랬잖아. 저펜 버전이라고 그랬어. 그지? 이거 올해 인유페이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중에 빛의 파장이 해조류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할 때 차이나 버전도 나와요. 차이나 버전. 차이나 버전은 뭐냐면 적황청의 녹가롱 님이시다야. 이거를 외우는 순간 이 두 가지의 테마가 해결이 되죠. 궁금해? 궁금하면 인유페 들어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유치하지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기적의 암기법이야. 그런 게. 복잡한 문제만 보면 머릿속이 백지가 돼요. 이거는 그 복잡한 문제를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대개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그리고 기계적인 풀이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쌤이 산염기 할 때 잘 쓰는 이기는 편 이온수, 지는 편 물분자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갖다가 풀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팁들은 실전 인유어페이스에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적인 풀이도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쉬운 걸 틀려요. 자, 쌤이 또 좀 뼈 때리는 말을 좀 해야 되겠어. 쉬운 거라고 누가 얘기해? 틀리는 게 어려운 거야. 틀리는 게 어려운 거라고. 이런 친구들은 외울 거 안 외우거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귀찮아하는 유형인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교과서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틀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틀리는 게. 오케이?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100점이 안 나와요. 쌤이 그랬지.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1대1 대 1대1이라고. 너희 중에 물화생지가 모두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스타트 라인이 비슷하다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유리하죠.
고등학교 물리나 화학을 좀 많이 봤으면 물화 유리합니다. 근데 생지도 있는데 물화가 50%면 생지가 50%인데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 때 하는 선행과는 또 결이 달라요. 중학교 때 너희가 예를 들어 참고서나 이런 걸 통해 고등학교 걸 선행했다. 고등학교 걸 선행할 때 학원에서 배운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맞게 배우는 거는 아니야. 그냥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지. 고등학교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어떤 문제로 변형되고 어떻게 어렵게 변신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결이 다르다니까? 리그가 다른 거야. 중학교 때 선행을 했던 뭐 이런 게 조금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뭐라 얘기해야 될까? 우리나라 K리그야. 이건 K리그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리그의 수준차는 있으니까 그게 K리그라면 고등학교는 라리가야. 아니 물론 라리가보다도 EPL이 낫겠다. EPL이라고. 이게 결이 다른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리그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는 잘한 거야.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선행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맞추는 게 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친구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리고 배째라야. 쌤이 너희 너무 잘 알지 않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배째라야.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풀어볼 생각을 안 해. 나는 배째라니까 내가 알게 해놓으시오. 얘들아, 문제를 못 푸는데 A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거를 풀어줬어. 그냥. 그래서 그런 거 같네. 나중에 한 달 지나면 이 친구 그거 또 못 풀어. 또 틀려. 왠 줄 알아? 자기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 게 없기 때문이야. 못 풀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해설도 있고 지금은 공부할 때 도구들이 잘 나와 있어요. 풀이 과정 그리고 내가 뭐가 안 됐는지를 복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가 잘못된 거네. 왜 잘못됐지? 그런 부분을 질문에 해결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르겠는데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안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생 그런 유형의 문제는 극복을 못해. 자기가 해보고 해설을 보면 여기가 왜 안 됐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왜 이런 거지? 여기가 안 돼요, 쌤. 그거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문제의 해설, 풀이가 너 있게 되는 거야. 그게 공부야. 그냥 나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배칠 거예요. 그거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지금 너희 세대는 너무 떠먹여주는 거에 익숙해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갈 때는 누가 떠먹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면서 좋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걸 극대화하는 거. 그게 최선의 공부법인 거예요. 쌤은 그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100점이 맞고 싶어요. 쌤이 얘기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뼈 때리는 말 많이 하지만 쌤은 맞는 얘기만 해. 쌤하고 같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100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항상 쌤의 슬로건이잖아.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아야 되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신에서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제는 통합과학은 그런 과목이에요. 단 하나의 쇼컷. 대성 마이맥 통합과학 화학에는 불꽃남자 NK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한번 너희들의 고등학교 생활 쌤하고 같이 불꽃을 불살라 봅시다. 지금까지 쌤은 불꽃남자 NK였습니다.